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간 주제를 뭘 고를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번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얼리어답터가 탐낼 만한 책입니다. 네. 이 주제를 글지마 작가님이 처음에 선정을 해주셨을 때 저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재밌기도 했고요. 아니, 뭔가 저희가 문화나 뭐 예술 이런 거 많이 다뤄봤는데 뭐 기계나 공학 이런 거는 이제 다뤄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좀 약간 그런 테크놀로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지은 작가님은 혹시 가장 내가 아끼는 기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옛날 기기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도 좋아하고 CD 아니면 뭐 LP판은 모으지는 않지만 LP 플레이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네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페어 나갈 때 매번 자그마한 TV를 갖고 나가시잖아요. 아, 맞아요. 레트로한 TV 진짜 레트로하죠, 그거는. 네, 약간 그 줄이가 있는 TV잖아요. 그 맞아요. 화면 틀었을 때. 이게 통통한 TV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글지마 작가님은 좋아하셨던 혹은 좋아하시는 그런 기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옙 MP3. 아, 삼성에서. MP3 너무 좋죠. 네, 너무 옛날 단어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사고 싶어요, MP3. MP3요? 네. 근데 휴대폰이랑 둘 다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지 않나요? 음악만 듣고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뭐 올 때 띠링띠링 소리 안 나고 진동 안 네네. 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옛 플레이어랑 또 뭐 있으세요? 또 요즘에는 이제 저의 맥북. 맥북 너무 좋아요, 저도. 네, 전 사실 막 손목만 너무 아프지 않으면 이제 동서남북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매번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냥 맥북이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쓸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타자감이 되게 좋잖아요. 네, 타자감도 나쁘지 않고 또 또 모니터도 뭔가 둥글둥글해가지고 맞아요. 쓰는데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맞습니다. 얼리어답터가 신제품을 남보다 좀 빨리 사용해보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래요. 네. 그래서 얼리 그리고 어답터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자체적인 평가단을 좀 구성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고는 하는데 테크 유튜버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신제품 나올 때 매번 이런 출시하는데 가서 리뷰 써 올리면 사람들이 맞아요.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유튜버의 하나의 영상만 보진 않기 때문에 보고서 조금 구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직접 사용해보고 이건 이렇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여론을 조금 더 얘기해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되게 더 풍부해진 얼리어답터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 시대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러면 지연 작가님은 요즘에 약간 가장 갖고 싶은 기계도 있으신가요? 저 아이팟이요? 아이팟 클래식을 좀 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글지마 작가님이 클래식한 MP3 플레이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청소년기에 아이팟 클래식을 보면서 저런 디자인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좋았죠. 그때는 저희 때 MP3 되게 다양하게 나올 때라 막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거 아세요? 그 귀 돌리면 볼륨 조절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다가 귀 뚜두두둑 맞아요. 하면 이렇게 맞아. 까만색, 분홍색 이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목에 걸고 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목걸이형 MP3 유행할 때여서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글지마 작가님 좀 사고 싶은 얼리어답터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오빠한테 컴퓨터를 뺏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컴퓨터에는 그닥 욕심이 없고 네네. 왜냐면 뭐 있어도 왠지 오빠가 또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냥 노트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니터. 요즘에 모니터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제 가로로 긴 맞아요, 모니터 맞아요.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세로로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한 모니터도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LG에서 되게 잘 뽑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모니터. 그래서 LG 중고를 요즘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가격이 좀
듀얼 모니터로 쓰시면 작가님 되게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죠? 그니까요. 제가 요즘 눈 시력이나 아니면 이제 목 같은 게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모니터 하나랑 맥북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것도 저도 생각해요. 맥북은 뭔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하나 놔두고 집에 하나 놔둔 다음에 이제 동기화 시켜서 그쵸, 그쵸. 파일, 왜냐면 손목이 너무 아파서 못 들고 다니니까 네, 잘. 너무 무거우니까.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주제에 맞춰가지고 글지마 작가님부터 책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정기가오리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을 만든 이가 괴물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표지에서부터 왜 얼리 어댑터를 떠올렸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 QR코드로 주르르륵 이어진 그런 표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QR코드가 정말 되나? 근데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표지에 나온 거는 콘스턴트 그레이디라는 작가님이 쓰신 글에 대한 영어 원문 글이 나오고요. 그거 외에도 QR코드가 한 10개에서 뭐 12개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제 그 글과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영어 원문 기사가 같이 뜨더라고요. 네네. 제가 아까 카페에서 다 해봤습니다. 와. 그래서 좀 영어 공부도 좋아하시면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지 않나. 책에 그 원본을 다 담으면은 책 두께가 무척 두꺼워질 텐데 네. 그런 QR코드를 넣음으로써 이제 되게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언제든 그 기사 보면서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일단 이 책을 가져왔고요. 네. 일단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을 만든 사람이 만약 괴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사실 책을 들춰보지 아직 않은 입장에서는 괴물이 어떤 괴물을 뜻하는지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무슨 괴물을 뜻하는 거지 하고 읽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작가분께서 조니 뎁이 주연으로 나왔던 가위손이란 영화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인생 영화는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내가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그 조니 뎁이 찍었던 영화를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조니 뎁이 나중에 이제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법정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네. 자신의 전 부인을 폭행했다는 그 재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가위손을 내가 유년 시절 그대로 그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좀 철학적이면서 그런 이념을 담은 책이라 읽는 내내 되게 만약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도저히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쪽 관련 전문가 3분이랑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철학으로 유명했던 분들의 인용도 나오고 그 전화 통화를 했던 그분들의 이런 사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시각이 크게 한 2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네. 작품과 예술가를 이제 분리해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사실 감독도 아니라 어쨌든 캐릭터로 연기를 했던 그 배우의 사생활과 연기는 무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그 작품을 소비할 수도 있는데 또 두 번째 시각은 예술가와 그 예술가의 작품이 뭐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든 없든 내가 도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은 그거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작품을 소비해서 그 사람한테 이런 이익이 가는 게 싫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회색지대의 질문인 점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그 사람만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수많은 스텝과 이제 영화 배우와 이제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돈을 쓰기 싫다고 해서 가위손을 불법 복제한 거를 사면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소비를 안 한 거냐. 약간 이러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으면서 저도 약간 천편일률적인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의 대표적인 예시. 근데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점에서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네. 맨 마지막에서 그렇게 결국 결론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이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작가님께서는
뭐 이런 윤리적인 철학적인 질문은 다 떠나서 자신은 그런 이제 같이 소송이 났던 앰버 허드의 얼굴을 봤을 때 좀 더 불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기뻤던 감정보다 지금 이 불쾌한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하게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구나 그런 것도 네.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 21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결국 법정에서는 22년도에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명예훼손 소송에 관해서 조니 뎁이 승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2022년에 난 판결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시각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이 이 책을 가지고 와주셔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을 만드니까 괴물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건 누구든지 한 번은 해봤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음. 사건에 휘말렸을 때 네. 나는 이 사람의 작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떠올릴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는 답변을 내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다 안 본다보다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네. 소비하지 않을 것인가가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전제를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뭔가 기준을 세울 때 좋은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은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모든 것을 좀 처음 접해보고 먼저 사용해보는 얼리어답터가 탐낼 만한 책으로 크리스티앙 보뱅이 짓고 이창실 님이 옮기시고 1984북스에서 출간한 작은 파티드레스를 추천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 책 샀습니다. 제가 크리스티앙 보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이 네.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으셨나 보네요. 네, 이 작가의 책을 바닷가에서 처음 접했는데 읽으면서 이거 나 다 읽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 읽었던 책이었고요. 크리스티앙 보뱅은 프랑스의 크레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머물면서 오로지 글쓰기에만 헌신을 하고 있는 프랑스가 사랑하는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네. 출판사의 책 소개를 잠시 소개드리면 보뱅의 산문집 작은 파티드레스는 독서와 글쓰기로부터 출발해 고독과 침묵, 우수와 환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지나서 사랑의 시에 이르는 아름다운 여정이 있다. 우리를 조용한 목소리로 안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문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 그를 가만 내버려 두어, 망가지기 쉬운 천사들 등 흥미로운 소목차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을 딱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네. 책의 17쪽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의 흰 손이 있고 몽상하는 사람들의 섬세한 손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손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들, 황금도 잉크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글을 쓰는 것이다. 오직 그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요컨대 타자를 지향하는 글이 아니라면 흥미로운 글일 수 없다. 글쓰기는 분열된 세상과 끝장을 보기 위한 것이며 계급체제의 등을 돌림으로써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을 건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결코 읽지 않을 한 권의 책을 바로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네, 되게 약간 좀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네네.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깜짝이야. 네. 이런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이유를 위해서 나는 글을 써.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다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다는 촌철살인이네. 네.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도 더 약간 몰입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확실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의 뭔가 초반 흡입을 끄는 도입부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은데요. 네. 91쪽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뽑으면서 글지마 작가님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저도 떠오르고요. 네.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가난한 삶만 있으면 됐다. 너무 가난해 아무도 원치 않는 삶. 신 혹은 사물들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다. 그곳에는 무가 차고 넘친다. 없을 무입니다. 네. 왁자지껄한 소음과 수많은 문들로 이루어진 자체의 풍문들로 길을 잃은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다.
그런 삶들을 가지고는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다. 그런 삶에서는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부재 속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결핍 속에서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웃음이 나오는 글이네요.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차가운 벽을 만난 느낌? 따뜻하지만 차가운 벽? 근데 확실히 네. 뭔가 작가님의 경험에서 바탕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글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이분이 말하는 가난한 삶이란 요즘처럼 바쁘고 너무 힘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글을 쓸 거니?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네. 아, 이 책 집 가서 바로 읽어야겠네요. 아, 정말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 너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진짜로요. 네, 그래서 크리스티앙 보뱅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설레임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약간 새로운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설레임과 닮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책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감정적으로 네. 다가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공학으로 시작했지만 문학으로 끝내는 네. 오늘 방송을 이제 또 해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기계를 좋아하는지 네. 이제 얘기 댓글로 이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